이번 토픽은 기계학습에서 표본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이 있고요. 표본을 추출합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표본을 추출했을 때 예를 들면 표본의 크기가 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할 때 회귀 모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본을 크기가 100일 때 표본을 몇 개나 사용할까요? 표본의 회귀식을 구할 때 예를 들면 이 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표본 100개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해서 이 회귀식을 구합니다. 그게 최선이겠죠? 왜냐하면 모집단이 있는데 표본에 있는 각 개체들 하나하나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표본의 크기가 100이라면 이 모든 걸 사용한다면 표본에서 보여주는 모든 정보를, 즉 모집단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하는 셈이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100이라면 100개를 모두 사용해서 표본의 회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회귀 분석에서. 그런데 기계학습에서는 매우 상황이 다릅니다. 기계학습에서는 표본을 추출하면 표본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훈련용 표본, 검증용 표본, 테스트용 표본으로 나눕니다. 이것이 처음에 회귀 분석을 했을 때와 큰 차이점이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회귀 분석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100이면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해서 회귀식을 구하는데 기계학습에서는 그러지 않고요. 표본을 3등분 합니다. 그래서 훈련용 표본과 검증용 표본, 테스트용 표본을 나눕니다. 그럼 각각의 기능이 있겠죠? 훈련용 표본에서는 먼저 모형을 선정합니다. 근데 하나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 예를 들면 1, 모형 2, 모형 3을 선정합니다. 그 중에서 검증용 표본에서 이 모형 중 최선의 모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테스트용 표본에서는 이 모형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성능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표본의 모든 관찰점을 포함시켜서 모형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냐예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이미 선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독립변수의 개수도 사전에 정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독립변수 개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독립변수 개수를 하나로 할 수도 있고 독립변수의 개수를 2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를 다 돌린 다음에 이게 더 잘 맞네 하면 독립변수의 개수를 2개로 하고 아니야 이게 더 잘 맞네 하면 독립변수의 개수를 하나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해서 선형인 건 확실한 거예요. 선형인데 다만 독립변수를 하나로 사전에 정할 수도 있고 또는 둘로 사전에 정할 수도 있고 아니야 사전에 정하지 말고 하나 또는 둘로 다 해본 다음에 선택하자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선형이라는 것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독립변수 개수는 세모입니다. 그럼 기계학습으로 가보겠습니다. 기계학습에서는요 회귀 분석을 할 때도 선형으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비선형도 됩니다. 그래서 선형 외에 비선형 모든 걸 오픈하고 있어요. 그 점이 차이인데요. 다음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볼게요. 왜냐하면 이 2차면에서는 그렇게밖에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관찰점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형 이런 걸 볼게요. 독립변수가 하나이니까 회귀 분석을 한다면 이렇게 거지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회귀 분석을 하면요. 그것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형 회귀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학습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형 회귀 분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약간 비선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6차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ax 6승, a1 x 6승, a2 x 5승 이렇게 쭉 나갑니다. 관찰점이 지금 몇 개가 있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n입니다. 지금. 자, 이 상황에서 이 표본에서는 최선의 모형이 무엇일까요? 이 표본에서는 최선의 모형은 빨간 선입니다. 6차식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최고. 근데 제가 다른 표본 한번 봐볼게요. 이 노란 표본에서도 이 6차식이 맞을까요? 궁금한 것은 표본이 아니잖아요. 모집단 걸 제대로 예측하기 위해서, 즉 모집단의 회귀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이건 몇 차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차식인지 모르겠지만 모집단의 회귀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이 표본에서는 이 빨간 게 최고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표본, 즉 예를 들면 이 노란 경우에서도 최선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정한 표본에서 최선의 모형은 다른 표본에서는 최선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회귀 분석에서는 왜 그 짓을 안 했을까요? 회귀 분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형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표본의 개수를 이렇게 8개로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표본을, 전체 표본이 100이라면 100개의 표본을 다 갖다 놓은 다음에 이것의 선을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즉 표본의 개수를 여기처럼 8개로 하는 경우보다는 100개 모두를 사용해서 선을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 우리는 선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계학습에서는 직선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비선형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6차식, 8차식, 9차식, 100차식. 자, 그럼 다음 볼게요. 표본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기계학습에서 이 표본에서 최선의 모형을 구한다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7차식입니다. 7차식으로 하면 오차가 추정 오차가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모형이죠. 완벽한 모형. 그럼 그 다음 궁금한 게, 이 7차식 식은 이 표본에서도 잘 맞을까요? 다른 표본에서 잘 맞을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에 있는 모든 값을 동원해서 모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로 합니다. 우선 모형을 만드는 표본을 구합니다. 그걸 트레이닝 샘플이라 하고, 모형을 선정합니다. 후보를 선정하는 거예요. 모형 1, 모형 2, 모형 3. 저희는 여기서 회귀 분석을 했지만, 또는 선형 또는 비선형 회귀 분석을 했지만, 그 외에 수없이 많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후보 1, 2, 3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회귀 분석하기로 가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게 훈련용 표본이라면 모형 1, 모형 2, 모형 3을 후보를 선정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 라고 선정하고, 이제 검증용 표본, 즉 다른 표본이죠. 훈련용 표본과 다른 표본에서 이 세 개 중을 다시 테스트해보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또 다른 표본에서 이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파악을 합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하나의 표본의 크기가 100이었다면 이 모든 표본을 이용해서 모형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모형의 성능도 파악했습니다. 성능이란 R-squared예요. 주로 많이 썼고 그 외 adjusted R-squared 등등등등 몇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기계학습에서는요, 모형의 성능을 나타내는 예를 들면 R-square나 adjusted R-squared 등등등등의 방법은 검증형이나 훈련용 표본에서 하지 않고 다른 표본에서 합니다. 자,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귀 분석에서는 선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표본에 있는 모든 관찰점을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하면 됩니다. 선형이요. 그러나 기계학습에서 회귀 분석을 한다 그러면 선형 외에 비선형, 어떠한 비선형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즉 2차식, 3차식, 4차식, 5차식 아니면 로그 함수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표본에서는 맞지만 다른 표본에서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선정된 표본에서 표본을 이렇게 3개로 나누고 훈련용 표본에서는 모형을 후보 대안을 선정하고 검증형에서는 선택한 다음에 테스트용 표본에서는 성능 얼마나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합니다.